네, 강프로입니다. 자, 그 HLB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쵸? 근데 지난주에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자, 이 항암제 쪽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별로 그쵸? 전환되는 과정이 2010년 초반부터 있어 왔고 그게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당겨서 보면 2015년 그리고 조금 늦게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이 15년도 그리고 신라젠이 16년도였어요. 이때부터 시세를 정말 엄청나게 냈죠. 물론 HLB 같은 경우에도요. 15년도에 시세를 강하게 내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16년도에 신라젠 그리고 나서 임상에 들어가는 족족 정말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게 이쪽 항암 신약 쪽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임상에 들어가서 앞으로 뭐 한미약품이 보여줬었던 뭐 조 단위의 뭐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판매 허가 신청을 했죠. FDA에. 그쵸? FDA만큼 권위 있는 단체가 없죠. 지구상에. 그러면 FDA에서 판매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각 국가별로 바로 즉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약국에서 팔 만한 그런 약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각국의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의료보험공단이나 이쪽으로 바로 딜이 들어가서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 지금은 숫자를 찍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찍힐지 그런 부분을 그때 가봐야 알아요. 물론 간암 시장의 규모가 있죠. 그쵸? 그게 뭐 한 7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건 간암만 그렇고요. 보통 항암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간암 시장이 한 7조 원 규모 정도가 되고 그것보다 여러 가지 범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근데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쵸? 매수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하죠. 그럼 5월 이후에 지금 딱 올라가는 게 기술적 내용으로도 맞다. 근데 한 가지, 그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그쵸? 식약처와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법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리보세라닙은 원래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FDA에 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간 건 간암 치료제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법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쭉 보시면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2월 국내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왔음. 최근 식약처로부터 선항 낭성암 임상만을 목적으로, 그쵸? 여기 그냥 단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이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신고가 이후에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쵸?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HLB는요, 무조건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쫓아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매수 자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내가 잡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은 나왔는데 시세의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입장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LB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HLB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신고가 이후에, 그쵸? 1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내려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단기간에 수익의 폭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자,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극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세의 상승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19년도에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이런 건 못 먹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크게 상승. 그리고 나서 자, 한 3년 만에 한 번 딱 나오는 그거죠. 그렇죠. 근데 신고가 이후에 시세 발생. 그리고 또 신고가 또 시세 발생. 그렇죠. 신고가만 공략을 하면 10년 터울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리보세라닙의 이슈가 붙어서 그쵸 상승폭이 나왔지만 이런 시세는 먹지 못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세대가 바뀐 게 뭡니까? 그쵸 판매 허가 신청. 이제는 숫자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하는 신고가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12월 15일, 그쵸 12월 15일 KINX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뭐 금요일 날 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KINX 자, 내용 한번 보면 KINX 자, 보겠습니다. KINX 보면 13% 근데 신고가 이후에 그쵸 13% 강세가 나온 거고 시가부터 고가까지 대략 1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그 전날입니다. 12월 14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20% 상승 마감. 근데 또 신고가죠. 그쵸 정확히 장 시작 전에 그쵸 12월 14일 목요일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이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쭉 내려서 12월 15일 그리고 8시 58분 KINX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목을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장중에 뭐 이런 뭐 시세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호가 정도만 체크하고 내가 충분히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연말 이벤트로 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느는 게 목적이라서 뭐 이 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일체의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자 KINX 뭐 여기서 보여드렸던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쭉 올려보면 계속 나옵니다. 쭉 보면 뭐 부국철강 나이백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신고가 검색기예요. 그쵸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그쵸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모든 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뭐 시간 좀 남는다 그리고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주식 배우세요. 제가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쵸 이제 시세 시작점에 들어왔다는 건데 재료가 있죠. 5월 달에 발생한 재료가 뭡니까? FDA의 판매 허가 신청. 그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매 허가 신청 이후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겠고 그때부터는 여기 장기 적자를 봐왔던 이런 상황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판매 허가 신청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쵸 강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내가 돌릴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그쵸 2주 기간이 채워지거나 일주일 정도의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 종목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신고가 매매 기법과 함께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쵸 여기 연말에 진짜 큰 수익 보시라고 지금 시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진짜 모든 분들이 딱 받아가서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HLB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가는 저가에 사는 게 아니다.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 시작점이 이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내용 있죠. 신고가. 그렇죠. 그 신고가를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연말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